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교무기획부장 김태윤입니다. 학교에 관심을 갖고 귀한 시간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학년도 수도 전기 공업고등학교 학교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이미 가정통신문 이알림회를 통해서 오늘 학교 설명회 일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고 설명회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우리 학교 학교장님이신 장동훈 교장선생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교장 장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코로나19가 아니면 학교에 오셔서 모든 학부모님 얼굴 뵙고 또 학부모님들끼리도 서로 얼굴 뵙고 인사도 나누고 그러셔야 되는데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게 됩니다. 먼저 1학년 학부모님 여러분 자녀들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2학년, 3학년 학부모님들은 학년이 하나씩 올라갔죠. 그래서 3학년은 이제 졸업반 취업을 앞두고 있고 2학년은 작년에 1년 코로나 상황에서 1학년을 지내고 어디도 벌써 2학년이 됐습니다. 다 승급하신 학년의 학부모님들 축하드리고 반갑습니다. 저희 학교에 일단 오셨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느끼실 거고 또 각오도 새로우실 겁니다. 몇 가지 학교장으로서 학교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 학생들을 더욱더 멋진 행복한 아이들로 키우기 위해서 같이 나눠야 될 얘기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의 일단 환경을 살짝 말씀을 드리면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정에 들어오면 환히 트여 있고 또 밝고 깨끗하게 많이 정돈이 되어 있죠. 아마도 어떤 학부모님 말씀대로 어느 대학보다 더 아늑하고 깔끔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을 뵌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뜻 눈에 띄는 것부터 말씀드리면 구룡역에서 내려서 걸어온 거를 기준으로 할 때 보면 교문 바로 옆에 교명탑이라고 그래서 학교 명칭을 우리 학교의 상징 색깔인 푸른색으로 해서 우뚝 세워놨습니다. 밤중에는 그것이 조명이 들어와서 더 멋집니다. 그리고 들어오면은 앞에 고 한주호 준이 동상도 있고 4.19 현정비도 있고 6.25 기념비도 있고 이런 호국의 또 정의의 자유의 정신들이 깃들여 있는 학교입니다. 바로 들어오시면서 왼편으로 대운동장이 있죠. 우리 학교의 자랑입니다. 국제규격의 축구 경기장 그리고 스탠드가 쫙 펼쳐지는데 자세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학교가 이사 온 지 40년이 넘었는데 굉장히 스탠드도 넓고 안전상 또 미관상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2년에 걸쳐서 완전히 대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스탠드는 원목 가구 재료로 다 바꾸었고 조명 시설도 지금 완비해서 야간 경기도 할 수 있을 정도로 해놓았습니다. 이런 학교는 잘 없다고 그럽니다. 또 본부석도 완전히 다시 대리석으로 만들고 벤치도 새로 만들고 옆에 화단도 새로 조경까지 하고 또 태양 가림막도 다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농구 경기장 길거리 농구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쪽으로 만들고 철봉도 새로 설치하고 심지어 족구 경기장도 국제기격으로 만들었습니다. 제일 하이라이트는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풋살 경기장입니다. 풋살 경기장이 겨울방학 동안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새로운 학생들이
풋살 경기를 체육 시간에 수업으로 배우기 시작했고, 꿈의 구장이라고 자기들끼리 즐겁게 뛰어놀고 있습니다. 뭐 주위에 돌아보면 체육관도 여러 가지 구조 시설을 바꾸고 단장을 했습니다. 이름을 정약용 체육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학교 상징 위인으로 우리 학생들이 뽑은 인물이죠. 정약용 선생님이 늘 지켜주는 체육관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강당도 시리우스홀이라고 이름을 명명했죠. 하늘에 있는 별자리 중에 가장 밝은 별인데, 우리 학생들이 뽑은 우리 학생들의 어떤 글로벌 또는 미래 우주에 대한 그런 지향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학교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시리우스홀 이렇게 이름도 멋지게 바꿨습니다. 또 1학년, 2학년, 3학년 교실에 북측 교실 창문이 오래돼 가지고 굉장히 열악했고, 방온, 방열, 방풍 또 방음이 안 돼서 시끄럽게 했습니다.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이중창 최신형으로 창호를 모두 바꿨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늑하게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일일이 열고 하기 어려운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시리우스홀도 그 의자나 그 내용 안에 있는 인테리어를 전부 바꿔서 완전히 새로운 강당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마지막 큰 것 중에는 그 급식실, 지금 너무 열악해서 지금 전면 리모델링 중에 있어서 지금 다소 겨울 방학 동안에 못 끝냅니다. 너무 공사가 커서. 그래서 지금 현재 음식을 배달해서 체육관에서 당분간 이렇게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더 좋은 환경으로 거듭나기 위한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학생들도 같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우리가 아시지만 그 복도, 어두컴컴했던 복도에 수도 갤러리라고 해서 미술 작품들을 전시해 놓고, 세계적인 명화죠. 학생들이 항상 즐기면서 상상력을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만들어 놓았습니다. 뭐 도서관도 회의움터라고 그래서 이건 뭐 이미 2년 전에 완비됐습니다만, 아주 아늑하게 온돌방으로 갖추어서 뒹굴뒹굴 같이 어울리면서 책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그렇게 도서관도 리모델링 했죠. 뭐 이외에도 많습니다만, 하여튼 말씀드린 이유는 학생들이 마음껏 뛰놀고 학창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기본적인 환경부터 우리가 전국 최고,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어 가고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겠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함께 고생하시고 계신다는 결과이겠습니다. 뭐 이거는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거는 실제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취업이나 이런 거죠. 학생들이 역량을 우리가 키워서 자기 가고 싶은 진로를 마음껏 진출해서 뭐 이 나라의 인재도 되고 글로벌 인재도 되고 또 가정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학생들이 정말 나무롭지 않은 그런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학교에 들어오시면 프레카드가 왼쪽 교문 게시판에 붙어 있습니다. 삼성, 한전, 포스코, 뭐 한전 계열사 등등 뭐 수없이 많은 회사들, 또 강소기업, 많은 그 우리나라의 글로벌 강소기업이 있습니다. 작은 회사지만 강한 기업들, 그런 회사들에 당당히 합격하고 활약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취업률도 제가 워낙 이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시절이죠. 그래서 왔을 때 70, 한 2, 3% 해서 계속 조금씩 올라가서 지금 어쨌거나 조금씩은 매년 올라갔습니다. 작년 기준으로는 코로나19 때문에 더더욱 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77, 7%, 8% 정도 지금 취업률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대단한 실적입니다. 우리 아이들 너무나 고생하고 열심히 했던 결과고, 취업부 선생님들, 3학년 선생님들 특히 더 고생하셨고, 전체 많은 선생님들이 합심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선생님들께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학교 중에 어떤 학교는 90%가 넘는 취업률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 학교가 훨씬 더 알차다는 걸 학부모님들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학교를 우리가 같이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학생들이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강조하고 있는 거는 한번 좀 실수하거나 바로 취업을 못하거나 좀 좌절을 겪을지도 모르지만 우리 학생들은 저는 결코 인생에서 좌절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교에는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한 분도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건 뭐냐면 평상시에 선생님이 행복하고 또 학생들을 행복하게 키우고 또 행복한 미래를 꿈꾸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부모님들도 그걸 좀 믿어주시면 좋겠고 가정에서도 학생들을 행복하게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장인 저부터 학교에 오는 것을 설레는 마음으로 매일 오고 매일 아침에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저의 기도는 간단합니다. 학생들을 좀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기도를 드리고 시작합니다. 그러니 조금은 뭐 학생들이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제가 힘이 능력이 부족할지 몰라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좀 아쉬운 거 하나는, 제일 아쉬운 거는 코로나 때문에 아쉬운 거는 구룡역에서 등교할 때, 하교할 때 저는 차가 있는데 주말에만 가끔 쓰고 걸어 다니는 걸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오니까 더 좋아졌습니다. 등하교할 때 우리 학생들 어깨동무도 하고 팔짱도 끼고 걸으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코로나가 되면서 좀 그게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가장 힘든 게 저는 그겁니다. 학교에서 등하교할 때 우리 학생들하고 어깨동무하는 거, 그걸 좀 더 가까이 못하는 거죠. 방역을 해야 되니까. 또 제가 족구도 같이 했고 탁구도 같이 하고 테니스도 같이 하고 여러 가지 운동을 학생들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되니까 좀 더 제가 조심을 한다는 차원에서 싫어진 건 아닌데 그거를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가장 힘들다면 힘든 일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마스크를 낀 채로라도 팔짱을 안 끼더라도 걸으면서 이야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엊그제 우리나라의 요즘에 어려운 시기에 가장 그 핫한 그리고 따뜻한 뉴스를 전하는 분이 배달의 민족 우한 형제들 김봉진 의장입니다. 잘 아시죠? 어저께 우리 학교에 오셨습니다. 우리 학 출신 선배인데 그렇게 훌륭한 길을 가고 있는 정말 글로벌 기업인이죠. 그냥 돈을 벌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걸 이웃에게 베풀려고 하는 정신까지 가지고 있는 정말 멋진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와서 토크 콘서트라는 형식으로 제가 사회를 보고 남학생 여학생 대표 한 명씩 무대에서 같이 1시간 가까이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학생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고 왔습니다. 지금 그분은 여기저기 인터뷰하자는 데가 많아서 언론사에 지금 뭐 다 기다리고 있지만 모두 뿌리치고 저희 학교에 온 겁니다. 뿌리친다기보다 시간을 낼 수가 없습니다. 너무 바쁜 일정에 있어서. 참고로 그런 만큼 우리 후배들을 사랑하는 그런 선배님이 계신다는 걸 자랑스럽게 후배들도 생각할 수 있고 학부모님도 그런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그 선배가 와서 얘기한 대화 중에 제가 온라인 토크 콘서트도 얘기했는데 그 선배가 쓴 책이 있습니다. 최근에 책 잘 읽는 방법이란 책입니다. 이 책을 직접 썼는데 저는 물론 다 읽어봤고요. 너무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도서관에 이미 비치해 놨습니다. 해유부터 학생들도 많이 읽으면 좋겠고 정말 많은 아주 간단합니다. 짤막짤막하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반씩만 써 있고 친절하게. 그래서 책 읽는 방법에 대해서 쓸 정도로 책을 많이 읽는 그런 경영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은 이미 우리 학교에 자녀를 보내셨기 때문에 정말 성공한 인생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자녀를 직업계고에 마이스터고에 못 보낸 걸 한이 맺혔다? 이런 정도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학교를 알고 자녀를 보내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보신 분은 계신지 모르겠고요. 저희 도서관에도 있습니다만 이제는 대학이 아니라 직업이다 라는 그런 책이 스테디셀러,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읽히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이 우리 학교 직업계고를 지망해야 될 그런 이유를 써놓은 책이고 직업계고 선생님이 썼는데 정말 잔잔하게 잘 써져 있다고 그러고 저도 다 읽어봤습니다만 참고로 이 저자가 최근에 또 한 권의 책을 썼습니다. 이제는 대기업이 아니라 강소기업이다. 이거는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여러분 뭐 책을 제가 사보시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세상이 변하고 바뀌고 있다. 그런 메시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어제 김봉진 의장도 졸업하고서
직원 6, 7명 중소기업에 들어갔었습니다. 거기서 몇 년 동안 일하고 다음 길을 거쳐서 지금의 글로벌 CEO가 됐죠. 물론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의 시대는 앞으로 100세 시대, 120세 시대다 보니까 직업을 평균 4번, 5번 바꿀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시절에 처음에 조금 주춤했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또 처음에 강소기업에 들어가서 체력을 단단히 한 다음에 창업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기회를 볼 수도 있고 전문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좀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취업 진로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다양한 일정이 시간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좀 아쉽게 직접 만나 뵙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각 부서의 전달, 그리고 토론사항, 그리고 뒷부분에는 아마 취업 부서의 전달사항, 그리고 토론사항이 있을 겁니다. 모쪼록 아름답고 알찬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빨리 물러나서 조만간 우리 학부모님들 직접 만나 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최영호 교감 선생님께서 청년 교권 교육을 해주시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설명회를 학교에 모시고 직접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학부모님들을 만나 뵙게 되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학교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해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안내 드린 것처럼 유튜브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궁금하신 내용을 올려주시면 우리 선생님 한 분이 그거를 파악하셔서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지금 답변을 드리고, 그러지 못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들어오시면 커뮤니티에 학부모님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올리시면 저희가 차차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교감 선생님의 청렴 교육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교감 최영호입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릴 거고, 또 이어서 여러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것들이 다 또 법으로 정해진 의무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루하실 수 있는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먼저 청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황 및 문제점을 보면 최근 3년간 불법 찬조금 관련해서 처리 건수 및 조치 현황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관 경고 받은 학교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2020년도 주요 민원 내역은 운동부 관련이어서 우리 학교하고는 조금 멀지만 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불법 찬조금이 뭐냐면 학부모 단체, 예를 들어 학부모회나 운동부 후원회, 학부모 임의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활동을 통해 학교 발전기금 회계가 있는 학교 회계가 있는데 거기에 편입하지 않고 사용하는 금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불법입니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탁금지법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김영란법이라고 알고 계시는 그런 법이 시행되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받은 사람도 제공한 사람도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주요 사례 보면은 이제 허용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보시면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허용되는 경우,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복잡하니까 학부모님 학교 오실 때는 그냥 빈손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탁금지법 시행과 함께 청렴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 찬조금 근절해 주시고, 또 학교에 오실 때 선생님들 뭐 선물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실 때 빈손으로, 가실 때는 미소 가득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권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권보호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교권을 보호한다고 그러니까 학생권은 없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그 이름이 이제 교육활동 보호 이런 이름을 용어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교육활동 보호는 선생님의 교권 보호가 다른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거하고 연결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활동 침해가 어떤 거냐 하면은 뭐 상해 폭행 여기 이제 보시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교원의 신체를 밀치거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처벌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활동 침해에 또 여러 가지 다른 그 밖의 것들이 있는데 그 밖의 것들에 보면 예를 들면 이것도 진짜 이런 벌어졌던 일입니다. 학생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괴롭힌 학생을 혼내준다고 수업 중인 교실로 들어가서 학생들을 교실 밖으로 불러내서 무릎을 꿇게 하고 아마 좀 그 신체적으로 건장한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 만류하는 교사를 협박하고 이런 경우입니다. 이게 다 교육활동 침해고 벌을 받게 되겠습니다. 자,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 사항은 어떤 게 있냐면 학생이 침해했을 때는 이제 법이 바뀌어서 퇴학까지 할 수 있고요. 학생 외의 경우에는 형사 고소 고발하고 과태료 부과됩니다. 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제가 학교 교무기획부에서 학사 일정 및 교육과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제가 개나리를 띄워놨는데요. 개나리가 저희 학교 교화입니다. 곧 있으면 봄이 오는데 꽃을 보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순서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학사력을 학생들 편에 받아보신 학부형님들은 학사 일정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학교에 오시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학사 일정을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학교는 수업 일수를 총 194일로 정하고 1학기 95일, 2학기 99일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고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1학기 중간, 1학기 기말, 2학기 중간, 2학기 기말, 중간고사를 보시면 4월 말 정도에 4일 정도 계획이 되어 있고요. 1학기 기말은 6월 말에서 7월 초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고사 기간을 잘 숙지하시고 학생들과의 개별적 계획을 마련하고 계실 때 이걸 참고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2학기 중간은 10월 19일에서 10월 22일에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기말은 12월 말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다른 학교와의 좀 차이가 있다면 2학기 중간과 기말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조금 늦습니다. 그 이유는 2학기 중간 정도에 우리 학교 개교 기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교 기념식, 개교 기념 휴일 이런 부분을 진행하다 보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조금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 고사에서 교과목 수를 보시면 학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2학기 기말에는 왜 1, 2학년만 있냐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 3학년은 3학년 1학기까지만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학기 기말고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학부모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은 개인 체험학습 수시 가능하고 체험학습 쓰실 때 담임선생님께 반드시 말씀하시고 학교의 허락을 맡은 다음에 인정 결석을 얻으실 수 있는데 단 고사 기간 중에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거 알고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사 계획을 대략적으로 적어봤습니다. 1학기에는 2일이 단기방학이 있고요. 2학기 때는 죄송합니다. 2학기 때는 단기방학이 약 5일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포제가 지금 준비는 되어 있으나 작년
작년에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올해도 보니까 개포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대체 프로그램을 이제 여기에 관련된 부서 장님을 위주로 해서 진행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름방학은 7월 17일에서 8월 15일까지 30일 정도 계획이 되어 있고요.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말씀드립니다. 개교기념식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월 14일 날 기념식이 있고 10월 15일 날 개교기념 휴무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입생 입학 전형일이 지금 10월 28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미정입니다. 대략적으로 이 즈음에 목요일 정도에 입학 전형일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대학 수능일은 아시다시피 11월 18일이고요. 그 다음날 11월 19일 금요일 날 재량 휴업일이 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쭉 이어서 계획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겨울방학은 1월로 넘어갑니다. 2022년 1월 8일에서 2월 6일 역시 30일 정도 계획이 되어 있고요. 졸업식, 종업식이 동시에 같이 2월 9일 날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봄방학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상 학사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원격 수업, 등교 수업이 지금 병행되고 있는데 원격 수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원격 수업의 적용 시기는 2021년 3월 1일서부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교육청 별도 지침이 안내되기 전까지 원격 수업, 등교 수업 번갈아 가며 진행이 되는데 우리 학교는 학교의 특성상 지금 1, 2학년 원격 수업의 운영 기간을 3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23일까지 지금 여기에 말씀드린 이유는 그 이유는 또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서 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여기까지, 그리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님들께 알려드린 내용은 4월 2일까지만 지금 알려드린 상황입니다. 3학년은 매일 등교하고 있고요. 1, 2학년 3주 격주 운영은 기능사 지도 차원으로 1주씩 격주가 아니라 3주씩 이렇게 격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출결 관리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인데요. 원격 수업할 때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 차시 그 교과 담당 선생님께서 출결을 체크를 하십니다. 그래서 학생이 없을 경우는 결과 처리가 되는데 접속 불량 등으로 해서 학생이 조금 불안정한 수업을 적응하게 될 때는 대체학습이 나가고요. 대체학습을 반드시 대체학습에 대한 결과물을 해당 교과 선생님한테 제출을 했을 때 결과나 결석이나 이런 부분들이 인정됩니다. 단 그 이행 결과를 3일 내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작년에는 아마 7일 이내로 지금 안내가 되어 있는 건데 올해 바뀐 상황입니다. 3일 내로 출석을 인정받아야 되고요. 이거는 학교장님이 임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모든 학교가 다 이렇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등교 수업 출결 관리 부분입니다.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우리 학생들이 지금 검사를 받고 있는 학생들이 지금 한 10명 안팎으로 있네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코로나19 걸린 건 아니고요. 주변에 있는 뭐 동거인이라든지 또는 밀접 접촉자라든지 또는 의심되는 상황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이 이런 상황에서 입증이 될 수만 있으면 다 인정이 됩니다. 단 증빙 서류가 반드시 제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뭐 검사 기관에서 음성 판정 받았다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걸 캡처해서 담임 선생님한테 주시면 담임 선생님이 내부 결재를 특해서 학교장님의 허락을 맡아서 인정 결석, 인정 결과, 인정 조퇴 다 처리됩니다. 질병 결석은 이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질병 결석은 기존대로 하는데 한 2일 정도 결석할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이나 학부모 의견서로 질병 결석이 인정이 되고요. 5일 이상 되는 경우에는 진단서라든지 의사 소견서를 내서 질병 결석 인정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과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서부터 교육과정에 있어서의 변화사항이라면 학부모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고교학점제가 적용이 됩니다. 작년에 마이스터고등학교가 선도학교로 지정이 돼서 고교학점제를 운영을 했어야 됐고요. 작년에 여러 선생님들이
많은 협의를 거쳐서 올해 우리 학교 고교학점제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의 개념을 보면 학생들이 일단 본인이 진로 적성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해서 학점을 누적시켜서 그 학점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새로운 학교 시스템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는 단위를 쓰고 있는데 2학년 지금 그리고 1학년은 학점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학점을 이수한다라는 그런 개념을 하고 있고요. 올해까지 우리 학교는 이 학점제에 대해서 기반 조성을 해서 정상적으로 지금 계속 체계적으로 만들어가고 있고, 국가적으로는 2025년도에 모든 학교가 지금 이 고교학점제를 적용해서 2028년도에는 수능에 적용한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점 달라진 점이 이전에 1단위는 17시간을 해야 되는 50분 수업 기준으로 해서 17시간을 해야 되는데 이 수업량의 좀 유연화를 적용시켜서 1학점을 16시간, 16회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16시간을 이수하면 1학점이 인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소 이수학점을 192학점으로 적정화시키고 있는데 이거는 최소이기 때문에 학교 자율적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학년은 204단위를 적용하고 있지만 1, 2학년은 이제 학점의 용어를 써서 우리 학교는 204단위가 사실 권장사항이긴 하지만 우리 학교는 210단위, 210학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학교 고교학점제 운영 모형은 8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필수 운영 모형으로 학과 내, 학과 간 두 가지를 선택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학점의 성취 수준은 성취평가제인 ABCDE로 지금 적용하고 있고, 이에 해당하는 학생들, 성취 수준이 조금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보충학습을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연구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학년은 해당 사항이 없겠고요. 1, 2학년은 지금 고교학점제 적용해서 2학년은 작년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안내를 받고 학생들이 선택을 해서 지금 현재 금요일 3, 4교시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학년은 작년 수준과 유사하게 1학년에 이런 내용들을 안내해서 학생들이 자기의 진로 적성에 적합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안내를 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도 면밀히 살펴보시고 학생들과 집에서 잘 의논하시고 학생들이 유용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현재 학과 내 과목 선택은 전문교과에서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 내라는 건 전기과 내에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을 2개를 열고 그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듣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2과목 중에 지금 기초과목 하나, 실무과목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중에 1개 과목을 선택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학과 과는 전기과 학생이 전자, 기계, 통신 이쪽의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과목 개설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3과목 중에 1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지금 현재 2학년도 이 부분은 아마 이제 2학기 때 다시 한번 고민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내용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교육과정을 한번 보시면 지금 3학년은 여기 빨갛게 표시된 것처럼 여기 단위입니다. 단위. 그래서 보통 우리 학교에서 제일 적응이 안 되는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우리가 국영수 사과 뭐 이런 식으로만 계속 듣다가 갑자기 보통교과, 전문교과 이런 용어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교과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경험하셨듯이 국어, 영어, 수학, 또 체육, 한국사, 사회, 과학, 음악, 미술, 일본어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어, 영어, 수학, 체육 같은 경우는 3학년 1학기까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과목은 1학년, 2학년에서 거의 이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교과는 96단위를 이수하는데 여기 이제 과목 수가 너무 많아서요. 되게 11과목까지도 가는 학과가 있어서 기초과목과 NCS 실무 과목으로 제가 명칭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부분은 홈페이지에 탑재가 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는 학부모님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우리 학교 교육과정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24시간으로 이거는 교육 측에서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그 창의적 체험 활동 중에서 이와 같이 4개 활동 영역으로 지금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2학년 교육과정을 보여드렸는데요. 방금 전에 3학년 교육과정이고요. 2학년 교육과정은 지금 달라진 점이 지금 학점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1학점은 16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고교학점제 선택 과목으로 교과 내 교과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고 1학년도 사실은 같습니다. 그러나 1학년은 지금 현재 2학년과 다른 점이 고교학점제가 작년에는 시작 단계였다면 올해는 고교학점제에 기반 조성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올해 1년 동안 다시 또 연구 검토하고 협의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학생들에게 이런 내용으로 다시 안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학과내 과목 선택을 보시면 전기에너지과는 기초재료와 전자회로 중에 하나, 에너지전자과는 전자회로와 전자 측정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2과목이 개설이 돼 있어서 2과목 중에 한 과목을 그 과 내에서 선택하면 되고요. 학과과는 전기에너지과 이렇게 과별로 이렇게 3개의 과목, 그러니까 전기에너지과는 전기전자 기초는 전자과 과목입니다. 기계일반은 기계과 과목입니다. 정보통신망 실무는 통신과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학생들이 이수를 하는 그런 교육과정입니다. 자, 이상으로 학사 일정과 교육과정 안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홈페이지에 여기 탑재해 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연구부장님이신 이종현 부장님께서 학교 평가에 대해서 안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육연구부 이종현입니다. 교육연구부에서 하는 주요 활동이 어떤 내용들이 있고, 그 활동 내용들이 그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 그 다음에 너무나 관심이 많은 이제 취업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중요한 내용이 더 많다고 생각하시니까 짧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연구부의 주요 내용입니다. 교육연구부의 주요 활동은 선생님들의 그 서포트 역할, 그 다음에 2021년 주요 사업,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세부 영역과 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연구부의 주요 역할입니다. 우리 학교의 1년 단위의 아주 짧은 교육계획 혹은 3년, 5년 이상의 장기 교육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여러 그 교육 주체들에 대한 평가도 한번 해보고요. 학생들이 원하는, 그 다음에 특히 취업의 트렌드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각 담임 선생님들, 특히 3학년 취업부 선생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 활동의 지원입니다.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신장을 하고,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께도 공개를 하고, 또 외부 전문가들께도 공개를 해서 그 부분들의 그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뭐 공모 사업이라든가 우리 학교가 마이스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 선생님들께 공개를 해보고 피드백을 받고 있는 그런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2021학년도 주요 사업입니다. 학교 교육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전체 교육계획에 대한 공지는 2021년 3월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작년도 교육계획이 공지되어 있고요. 올해 계획은 지금 인쇄에 들어가서 공지 계획에 있습니다. 교육계획의 방향은 전년도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2학년 학부모님, 3학년 학부모님, 그 다음에 2학년, 3학년 학생들은 평가를 했었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잘 협의를 해서 완료한 내용이 수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모두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겪었습니다. 학생들도 그래서 너무 많이 힘들었고요. 또 부모님들도 너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모두 쌍방향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공개 수업도 쌍방향으로 진행해보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피드백을 받아서 어떤 부분이 좀 잘못되어 있고 어떤 부분을 조금 더 보강하면 좋겠는지 하는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법적으로 진행된 내용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도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실습 평가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여튼 그 방역과 그 다음에 학생들의 그 학습 그런 양쪽을 병행하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부서별, 학년별, 전체 행정 영역까지 총 망라되어 있고요. 학부모님들께서 사실 보시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우리 아이가 학년에 어떤 걸 배우고 그 다음에 취업에 필요한 그 체험학습이라든가 인성교육을 위한 부분, 봉사활동을 위한 부분, 생활지도 부분 모든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꼭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부 영역과 운영 계획입니다. 교육연구부에서 크게 신경 쓰고 있는 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평가와 환류입니다. 학생들,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 그 다음에 동료 교원들이 교육 활동에 대한 평가를 해보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환류하게 되는데요. 교원 능력 개발 평가 나이스에서 학생, 학부모, 동료 교원이 평가를 하고 올해는 9월 27일 날 예정인데요.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제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 이거에 관련된 내용은 교육청 지침에 따르게 되어 있는데요. 주로 교육 활동에 해당되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영역을 평가합니다. 다음에 우리 학교에서 학교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모든 영역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인데요. 학생들의 수업, 그 다음에 생활, 그 다음에 뭐 각종 외부 체험 활동, 그 다음에 취업, 전체적인 내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학교 스스로에서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우리 아이들의 취업의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위원회를 구성해서 11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 이 알림이로 아마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의 내용을 조금 더 강화해 주십사, 이런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한 부분 평가하고 표현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내년도 교육계획이라든가 그 향후 5년, 10년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교원 전문성 신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연수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수업 공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1학기에 3월, 2학기에 9월 학부모 공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온라인으로 쌍방향 실시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부모님들께서 보셨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상황이 좀 진정되면 학교에 다 모시고 혹은 상담도 하고 하시면서 계획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여의치가 않아서 방역 단계 수준이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수정해서 3월 말과 4월 초에 온라인으로 부모님들께서 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가급적 2학기 때는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학교에서 만나 뵙고 수업 공개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간에도 동료 교원 수업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각 영역에 맞도록 그 다음에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이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아서 새로운 교육, 그 다음에 조금 더 심도 있는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과연구회와 교원학습 공동체와 관련된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선생님들이 학과별로 우리 아이들이 어떤 부분을 조금 더 강화했으면 좋겠는가, 취업에는 어떤 부분을 조금 더 보강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함께 나누어서 학생 지도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연구부에서 하고 있는 기타 사항들입니다. 교원 인사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를 맡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평가라든가 포상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체크하고 있고요. 공모사업이라든가 연구보고서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우리 학교가 서울특별시 직업개교 우수학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또 자신감도 느끼고 있었는데 학부모님들과 학생들, 그 다음에 선생님들의 팀워크가 잘 어우러졌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다음에는 마이스터 정책연구학교라고 해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특성, 그 다음에 트렌드, 변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래서 좀 전에 교무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모든 교육 과정들이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취업 혹은 어떻게 하면 전체적인 트렌드와 지침에 맞춰서 운영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연구해서 서로 소통하고 환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자랑스러운 수도인상을 진행을 해서 학생들의 자긍심을 조금 더 부각시키고 그 다음에 자신감을 키워서 학교 생활하는데 긍정적인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말로 취업에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죠? 저는 연구부에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취업하는데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면접에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하면 인성
인성에서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운동도 많이 시키고요. 같이 하기도 하고. 아무튼 3년간 교육 프로그램 잘 완성을 해서 원하는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학교 전문 상담 교사님께서 아동학대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생명 존중 자살 예방교육, 도박 예방교육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위클래스 전문 상담교사 김은숙입니다. 2021학년도 그러면 학부모 대상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내용은 4가지인데요. 아동학대, 가정폭력, 도박중독, 생명 존중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학대 예방교육입니다. 2021년도는 정인이 학대 사건이 저희가 큰 뉴스로 접했고요. 지금도 사실 연일 아동학대에 관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몇몇 그 해년마다 큰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법이 만들어지고 또 개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개학 첫날 학교에 오지 않는 초등학생이라는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아동학대가 어떤 집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이기도 하고 사회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하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고 유기 방임하는 걸 말합니다. 아동이 18세 미만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고등학생 애들이 모두 해당이 되고요. 보호자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친부모가 하는 아동학대가 70%가 넘습니다. 그럼 아동학대는 어떤 후유증을 가져올까요? 사실 아동학대를 통해서 아이들의 성장도 안 되고요. 뇌발달이나 학업 수행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감정 조절의 이상이라든지 또래관계 어려움, 그리고 우울증, 공격성, 자살, 자해 문제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아동학대가 왜 이렇게 계속 되는지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제가 아동학대라든지 가정폭력 가지고 부모님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집의 양육관입니다. 우리 교육관이에요. 그리고 우리 집은 좀 이래요. 엄격하거든요.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엄격하다는 거하고 사실 학대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의 대부분이 아동학대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요. 알려고 하시지도 않고 그리고 본인도 모르면서 하는 아동학대가 많습니다. 어제 이 알림이로 사실 아동학대와 오늘 관련된 교육에 관한 자료들이 나갔습니다. 여기에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보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클래스에서는 학대 이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대 부모,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학대를 좀 하고 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멈추기입니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거고요. 그런 상황을 차단하는 건데 사실 그 학대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은 아주 조그마한 것에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만약에 정리가 안 돼 있는 걸 못 참는다 그러면 사실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걸 말을 하게 되고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더 커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좀 차단을 하시고요. 부모님 스스로의 인생이 좀 필요합니다. 아이가 잘 되면 내 인생이 잘 된 거고 아이가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으면 나는 끝났다 라고 하는 흑백 논리적인 사고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아직 애들은 어리니까 네가 세상을 어떻게 하냐 내가 하는 대로 좀 해야지 라고 조종하려고 한다든지 군림하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아이하고 내가 동등한 인격체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으시면 상담을 받기를 권유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임하거나 이걸 목격해야 되는 부모님이 계시죠. 근데 사실 방임도 학대에 들어가고요. 이때 이 부모님들은 사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전조 증상을 아실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뭐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시고 오면 아이가 늦게까지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 이렇게 뭔가가 일어나겠다라는 걸 아실 겁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차단할 수 있도록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게 조금 시작됐다 하더라도 빨리 차단할 수 있도록 조종자의 역할을 하시는 게 부모님의 역할이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담을 좀 받기를 권유합니다. 학교의 모든 교사와 교직원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입니다. 부모님들 우리가 만약에 학교에서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저희가 신고 의무자이고 신고한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폭력인데요. 가정폭력은 가족 내 힘 있는 한 사람이 가족 구성원에게 폭력을 가하는 겁니다. 신체적, 정서적, 금전적, 성적인 폭력을 가하는 거고요. 당연히 결과는 즉각적인 피해를 받게 되고,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결과는 바로 드러나진 않지만 오랫동안 이 아이가 발달하는데 지속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이런 부부 갈등이 많으면 우울감이 늘어납니다. 아이의 우울감이 늘어난다는 건 그때그때 성장 시기마다 분출해야 될 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울감이 늘어나면은 만약에 학교 폭력이 생겼을 때 가해를 통해서 뭔가 해소하고자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또한 아동학대 경험이 있는 학생은 학교 폭력의 가해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학대를 받고 피해자의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학교 폭력의 피해 가능성도 있습니다. 청소년 가출 원인 1위가 부모님 등 가족 갈등인데요. 이런 집안에서 있기도 싫다라고 하는 게 바로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위클래스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가정폭력이 있었을 때 보통은 이제 부부 간의 일이 많거든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워트로 말하고 어떤 주제를 말했을 때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걸 조기에 차단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그럴 만한 대안들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체력 강화라고 썼는데요. 사실 저희의 신체적인 거나 정신적인 것들이 많이 강화되어 있어야지 여유를 가지고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도움받을 사람이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4가지 주제에 따라서 각각의 전문 기관들을 다 적어놨습니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문 기관에서 모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내가 바로 한 라인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 누군가가 있는 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없으시면 위클래스에다가 연락을 하시고 상담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에서 부모님이 잊지 말으셔야 될 것은 무엇이 내 아이에게 최선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하는 것이 힘들고 센터 가는 게 힘들고 교육받는 게 힘들지라도 무엇이 내 아이에게 최선인가를 생각하시면 아마도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도박 중독입니다. 부모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도박을 하나? 라는 생각을 하시지만 아이들이 스포츠 토토라든지 로또, 게임머니, 사다리 게임, 인형 뽑기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도박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도박은요, 재미로 할 수 있죠. 그런데 중독이 되어서 문제가 되는 상황은 사실 감당할 수도 없는 시간,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거기에 투자를 하고 그 돈 자체를 많이 쓰는 겁니다. 작년에 고3 학생이 와가지고 도박 중독으로 힘들다고 했는데 이 친구도 예를 들어서 용돈이 10만 원이면 20만 원, 30만 원을 여기다 쓰는 겁니다. 어떻게 돈을 마련하냐면 부모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죠. 뭐 산다, 뭐 산다. 그리고 해결이 안 되면 친구한테 돈을 빌립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중요한 것들을 팔아서 여기다가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독이 되는데 이 도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동기의 변화입니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기대와 재미와 호기심으로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작하는 시기가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때 많이 해요. 너 뭐하냐 보면은 이런 거 있어, 재밌어 보이네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많이 하게 되면 왠지 돈을 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느끼는 어떤 스릴, 긴장, 흥분을 느끼는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도 경마나 이런 데다가 돈을 거는 어떤 도박자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그 스릴 있고 눈에 감기가 비슷한 흥분을 느낍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변해갈 때 바로 중독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뭔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고 돈을 딴 데 쓰는 것 같고 여기에 좀 치중해 있는 것 같으면은 그때는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현황을 보면 불법 도박 참여자 중에서 11%가 아동이고요. 그리고 문제를 지닌 성인 도박자 32%, 그러니까 3분의 1이 15세 이전에 도박을 했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것을 좋아한다라고 보면 부모님께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위클래스에서는 이렇게 알려주고 싶어요. 이런 걸 조금 시작한다 그러면은 사실 도박보다 재밌는 것을 찾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학업 성취를 통해서 뭔가를 이뤄나가고 미래의 나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보고 좋은 친구를 사귀고 의미 있는 삶과 봉사를 경험할 수 있다면 사실 이게 더 재밌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것보다 조금 더 가 있다, 중독에 조금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여러 가지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습관을 다시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전문기관에 상담을 쭉 해봐도 그 상담을 하는 거하고 실제 아이가
어떤 습관을 만들어가고 변화를 시키는 데에는 더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위클래스를 보내주시면 제가 작은 성공 경험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존중입니다. 정서 행동 특성 검사라는 게 매년 4월에 중1과 고1에 하는 정서 행동 특성에 대한 국가 검사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상담을 주로 하는 경우는 일정 정도의 점수가 나오는 관심군 학생이고요. 그 중에서도 자살 생각, 계획, 방법, 시도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때 부모님들은 이런 반응을 하세요. 우리 애가 그런 생각 했다고요? 그냥 사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제가 제일 알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자살 생각이라든지 시도라든지 이렇게 자살에 이르는 데는 다음과 같은 일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오랫동안 스트레스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렸을 때라든지 뭔 결과가 나왔다든지, 아니면 아이가 엄마 나 병원 가봐야 될 것 같아 라는 말을 가볍게 들어서 이것들이 오래 지속되면 아이들이 이런 정서적인 부분에 취약한 기질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과민하고. 근데 이런 아이들이 이게 계속되어 오다가 만약에 친구 간에 어떤 갈등이 온다든지 주변에 중요한 사람이 죽었다든지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될 때 자살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자해가 있는데요. 자해는 심리적 고통에 직면했을 때 죽겠다는 건 아니고 자기 몸에 손상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심리적 고통을 뭔가 해결해야지 하는 방법으로 쓴 건데 그 방법이 매우 부적응적으로 쓰는 방법입니다. 진행을 보면은 초등학생 때 시작했다 라고 나오는데요. 부모님들이 나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초등학생 때 별로 발견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발견이 되는 시점은 고등학생 때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대부분이 초등학생 때 시작을 하고, 이 아이들의 특징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착하고 엄마 말 잘 들어서 부모님 생각할 때 말썽 안 일으킨 애들이 자기만의 어떤 심리적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 방법을 씁니다. 그 중간에 긍정적인 어떤 다른 대안을 찾으면 그리 가겠지만, 만약에 못 찾게 되면 계속 하게 되고요. 반복하게 되면 처음에는 있던 두려움이나 공포, 고통들이 좀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충동적이고 극단적인 자살 시도로 연결될 수 있고, 문제는 뭐냐면 자해는 처음에는 약하게 하지만 나중에는 더 힘있게 하게 돼서 실수로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자살 징후를 발견하시면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죽음에 대해서 반드시 직접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일 있었니? 혹시 죽고 싶다는 생각 한 적 있냐? 언제부터? 왜 그런 생각했어? 라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 그런 건 잘못된 생각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랬구나. 그렇게 힘들었구나. 라고 그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해줘서 고맙다. 함께 해결해보자. 라고 하셔야 됩니다. 위클래스에서는 생명 존중과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와 소통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소통이 잘 됐으면 사실 여기까지 안 가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청소년 정도 되고 고등학교 정도 되면은 스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좀 넓게 허용 범위를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도움이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줄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전거를 배울 때 혼자 타게 할 때 처음에는 잡아주지만 나중에는 놓쳐. 손을 놓지만 뒤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와 소통을 할 때 우리 애는 말을 잘 안 해요. 1부터 10까지 해서 2 정도밖에 안 보내줘요 할 때는 부모님이 2 정도밖에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시고요. 아이들에게 다양한 스트레스 해소법을 알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명 존중 관련해서는 초기에 뭔가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초기에 성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학교는 위클래스가 이렇게 학교 건물 4층에 있습니다. 오셔서 많은 도움 받고 또 상담 신청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조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학부모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인성교육부장님께서 우리 학교 인성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부모님. 우리 학교 인성교육부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교사 백경진입니다. 이 시간에는 학생들의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우리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도 인성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 인성 프로그램을 하나의 단어로 학교에서는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석세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명명을 했는데요. 이 석세스가 갖는 그 하나하나의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수도의 모든 학생들이 서로 협력하고 남을 배려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이러한 마음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목표로 수도 인성 프로그램을 학교에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도 인성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학교 교육 활동을 통해서 쌓게 되는 이 실력들이 어떤 조화롭게 쌓게 되면 결국 그러한 것들이 모여서 학생들이 원하는 좋은데 취업할 수 있는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그 역량 인성 함양을 위해서 학교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의 종류를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아리, 봉사, 독서, 체험, 그 다음에 인성 그 프로그램이고, 또 6번째는 다른 학교에서 하고 있지 않은 특별한 또 그런 프로그램을 학교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동아리 프로그램은 지금 37개로 이제 운영 예정이었는데 어제 날짜로 최종 36개로 조정이 됐고, 이 프로그램은 금요일 6, 7교시에 정규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진행은 못하는데 이제 코로나가 완화가 되면 그 이어서 금요일 8교시에 방과 후 특기적성과 연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학생들이 1년 동안 활동했던 내용들을 뭐 영상이나 뭐 이런 등을 통해서 발표할 수 있는, 또 전시할 수 있는 이런 시간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또 이 발표나 전시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나 있기를 또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기회인 것 같습니다. 다음 봉사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원래 고등학교에서의 봉사활동은 연 20시간 이상을 이제 이수하게 이렇게 돼 있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청에서는 이 연간 봉사활동 시수를 학교장 자율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엊그제 관련된 선생님들과 회의한 결과 연간 한 10시간 이상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시간은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대면 봉사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데,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대면 봉사 하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원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봉사활동 프로그램도 많이 지금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계획이 잡히면 학교에서는 학부모님이나 학생들한테 가정통신을 통해서 그 사이트나 관련된 내용들을 충분히 전달할 겁니다. 그리고 1학년들은 조금 어렵겠지만 또 헌혈도 연 3회까지 할 수 있고, 헌혈은 횟수당 4시간씩 봉사활동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독서 활동입니다. 우리 학교 이제 뭐 오셨거나 또 앞으로 오시게 되면 중앙현관 들어오면서 우측에 도서관 해움터라는 아주 훌륭한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 해움이라는 뜻이 생각하다, 뭐 생각이라는 그런 뜻의 순 우리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서관에서 좋은 책을 읽으면서 학생들이 많은 생각을 하고 또 뭐 영양도 많이 쌓고 그렇게 하자는 취지에서 도서관 이름도 해움터라고 지금 우리가 운영을 했고, 그 안에 많은 도서들이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서를 도서관에 가서 읽을 수도 있고, 또 책을 옆에 놓고 수업하는 도서관 활용 수업도 지금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도서관을 이용해서 이제 양서를 많이 읽고 그 읽은 책들을 독서교육 종합 시스템이라는 그 시스템에다가 학생들이 등록을 하고, 그리고 연 몇 권 이상 읽은 그 양을 학교에서는 이제 확인한 다음에 영마이스터 인증제와 연계해서 이 프로그램을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독서 골든벨, 이게 학생들을 한 곳에 모을 수가 없어서 지금 어려움은 있지만은, 코로나가 아니라면 이렇게 넓은 공간에 학생들 모아놓고 TV에서 하고 있는 그 골든벨 같이 그 학교에서 정해준 책을 읽고 그 책에 나오는 내용들을 문제화해서 진행하는 독서 골든벨, 뭐 독서 캠프 등이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학교에서 방역에 신경 쓰면서 진행할 예정이고, 이게 프로그램 진행 계획이 잡히면 마찬가지로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이제 학부모님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험 활동, 학생들이 직접 몸으로 가서 이제 하는 활동 중에 가장 선호하는 게 이 에너지 체험 발전소 순례 대행진이 있습니다. 1학년 때 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이제 학생들이 가고자 하는 그 기업을 사실은 탐방하면서 또 도보로도 이동을 하고 그러면서 힘든 것도 참아내고 또 힘든 친구 손도 잡아주고 또 내가 가고자 하는 회사 한번 가서 어떻게 그 회사가 운영이 되는지 또는 우리 학교를 졸업하고 그 회사에 근무하는 선배들과 한번 만나서 대화도 하면서 내가 이 좋은 회사를 들어오기 위해서 학교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 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그런 그 프로그램인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아쉽게도 진행을 못했습니다. 금년도 이 프로그램이 여름방학 때 진행 계획인데요. 아마 금년에도 현 상황으로 봐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제동행 학급 문화 체험이 있는데요. 이것도 외부로 나가던 것을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작년에는 학교에서 그 텐트나 이런 장비를 준비를 해주고 학급 단위로 담임쌤하고 함께 1박 2일 그 야영을 하면서 그 친구들 간의 소통도 하고 또 담임선생님과 평소에 못 나눴던 이런 그 내용이나 또 상담을 할 수 있는 아주 그 친교 시간으로 갖기에는 가장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금년에 어떻게 되든 이 프로그램은 좀 활성화해서 많은 학급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토요문화 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연 한 4회 정도 학기당 2번 정도 하려고 계획은 하지만 이것도 코로나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뭐 바른말, 고운말, 표어쓰기 이런 것들은 이제 코로나와 관계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해서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 학교 체육관 그 주변에 넓은 텃밭이 있습니다. 그 서울 학생들이 또 많다 보니까 그 우리가 먹는 뭐 이런 그 음식물에 대한 그런 재배 과정이나 이런 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서울에 있는 학교지만 직접 텃밭을 학급당 분양을 해주고 거기서 뭐 상추를 키우든 고추를 키우든 또 가을 되면 좀 무, 배추 같은 거 키워서 키우는 보람도 느끼고 또 그렇게 재배한 농작물을 학교에서는 김장을 담가서 주변에 또 어려운 그 독거 노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기부하는 이런 활동으로까지 연계하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수호천사단 뭐 각종 계기교육은 화면에 보시는 내용대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다른 학교에서 지금 진행하지를 못하고 안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학교만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첫 번째 인생 설계 내 꿈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미 대학에서 시험을 통해서 증명이 된 거라고 그럽니다. 절대적이진 않겠지만은 우리가 성공한 인생이라고 한다면 보통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되는 거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 것 이게 이렇게 됐을 때 보통 우리가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1학년에 들어온 지금 학생들부터 내가 갖고 싶은 게 뭔지를 목록을 쭉 작성하는 겁니다. 그 작성하는 게 바로 이제 위시 리스트입니다. 이걸 작성해서 한 100개 정도를 이렇게 작성한 다음에 이걸 이제 정리하고 압축해 나가다 보면 결국 3학년 때쯤 되면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지 하면서 자기가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이런 것들을 어떤 그 꿈을 가지고 설계해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고 요거를 하기 위해서 학생들한테 아마 교장 선생님께서 또 직접 학생들한테 이거 관련해서 강의도 해주시고 또 내가 만든 이 자기 사명서가 좀 훌륭한 것들은 좀 선별을 해서 좀 일부 전시도 하고 해서 여러 학생들이 내가 느끼지 못한 성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준비해 왔는지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질 예정입니다. 나머지 뭐 호국 보훈 늘 우리가 접하던 내용이고요. 또 하나 특이한 게 이제 이 호국 보훈 중에서 그 태극기 개양 릴레이라고 있습니다. 태극기 전달식이 있고 이게 정치적으로 잘못 오해할 수는 있는데 절대 그렇게 보실 게 아니라 국가가 있고 그러면 그 국가 안에 내가 있고 그러면은 이 개인이 국가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고 국가를 상징하는 게 결국 태극기거든요. 그래서 이 고마움을 느끼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입학할 때 1학년들한테 전체 태극기를 하나씩 나눠주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직접 태극기도 한번 개양해보고 그리고 개양된 거를 한번 공유도 해보고 하는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보훈 정신이나 이런 것들 키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금년에 좀 진행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가 그 조선시대 최고의 그 과학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다산 정의학 선생님을 학교에서는 학교 인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에 보면 가장 밝게 보이는 별, 그게 바로 시리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리우스를 학교의 교성으로 정하고, 이 시리우스 같이 우리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이 세상에서 빛나는 그런 학생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요걸 해놓고 이 관련된 여러 가지 독후감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9년도 작년에 활동을 대부분 못했기 때문에 이제 19년도에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활동들을 했던 그 사진을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학생들이 상당히 좀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 좀 아쉽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내용으로 해서 이제 학생들은 이제 하루를 활기차게, 1년을 희망차게, 3년을 보람차게라는 이런 학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생활을 하자 하는 게 이제 학교의 학생명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학생들이 생활에서 3학년 졸업할 때 정말 수도 생활일 3년이 보람찼다, 이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마음 의지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학교 선생님들은 그 학생들 위해서 수업에는 열과 성의를, 학생에겐 사랑과 봉사를, 교사간엔 경애와 신의를, 학교에는 솔선과 책임을, 이거는 교사들의 다짐입니다. 교사명, 교사들이 마음속에 항상 새기면서 생활해야 되는 그러한 그 이제 교사명인데, 이렇게 교사들은 노력을 하고 학생들은 아까 같은 그런 학생명을 마음에 새기고 생활한다면 아마 졸업할 때쯤에서 모두가 의미 있는 그런 수도 생활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서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은 여러분 자녀들이 즐겁고 행복한 학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마지막 취업지원부장님께서 우리 학교의 취업 현황 및 학생 중심 취업 준비 방법에 대한 안내를 해주시겠습니다. 아마 가장 기다렸던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귀 기울이셔서 좋은 정보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취업지원부장 에너지전자제약과 교사 조병규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2021학년도 슬기로운 취업 준비를 위한 생활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유튜브에 어떤 댓글이 올라오는지는 제가 잘 못 보고 있어가지고 중간중간에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뭐 이왕 늦었는 김에 저도 보통은 제가 11시 2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이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 시간을 보니까 11시 43분이더라고요. 이왕 늦었는 거 그냥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한 식사 시간이 다가오니까 그때까지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작년에 주로 어머님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수도전기공고에서는 어떤 회사에 가나요? 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작년 자료만 좀 보여드리기가 힘들어가지고 2018년도에서 2020년 졸업생 대상으로 해서 기업별 최종 입사를 591명 대상으로 했고요. 취업률은 75.8%입니다. 한번 보시면요. 저희 왼쪽에 있는 도표를 보시면 저희 아이들은 주로 국가 및 공공기관에 약 한 55% 취업자 기준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에 한 30% 정도를 가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 발전사나 자회사 정도의 16%, 그 다음에 공무원 공기업의 24%, 한국전력공사의 한 15%의 정도 아이들이 취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취업 비율로 보시면 왼쪽에 있는 도표로 보시거나 또는 오른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블라인드 채용 방식의 변화에 의해 취업 결과는 어떠한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한 3년을 저희가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 2017년도부터 도입됐었고요. 고졸 또는 고등학교 재학생 취업이 취업에서 블라인드 채용 방식이 도입된 게 한 2018년도부터 됐고 작년도에 거의 완성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 3개년도의 변화를 보시면 첫 번째 취업자는 저희가 72.7%에서 74%, 그 다음에 78.7%까지 점점 저희가 이제 블라인드 채용에 아이들이 좀 적응해 간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공공기관이 예전에 18년도 같게는 한국전력이나 또는 발전 관련된 전력 기업 회사에 주로 많이 취업했다면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다양한 기업으로 많은 아이들이 진행됐다라는 게 저희들이 분석했던 결과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학교 공공기관의 이제 채용률이 3년 동안 51%에서 53% 또는 57% 이렇게 증가하는 걸로는 왜 증가하게 되었냐 하면 간단한 이유가 대기업에서 아이들이 좀 채용을 좀 줄이는 경향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기관으로 저희 학교 아이들이 눈을 돌림으로써 더 많은 곳에 채용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저희들이 또 중소 중견기업의 취업률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더 좋은 중소 중견기업을 발굴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진로를 이쪽으로 이제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부분 2020 이제 한 해만 저희가 찾아봤거든요. 공공기관 채용 경쟁률을 보시면 자발리오 공시 자료를 분석하면 저희들이 오른쪽에 이거는 이제 공시 자료를 분석했기 때문에 정부기관에서 낸 거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저희가 이제 자료를 잡아낸 거기 때문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공사의 정기 직군에 작년에 고졸 채용이 83명으로 이제 이루어졌고요. 그 중에 저희 학교에서 수도전기 공고에서는 31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유율이 한 37.3% 정도, 이게 상당히 대단히 특성화고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저희가 전국에 한 500여 개 정도 되는 데서 아이들이 37.3%면 이게 상당히 큰 거고요. 근데 고졸 경쟁률이 이때 12.28%입니다. 부모님들이 생각하시기에 한전을 저희가 왜 많이 가냐면 한전이 제일 많이 뽑고 경쟁률이 제일 작기 때문에 제일 많이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면 ICT 분야는 바로 43대 1이 되는 게 이게 좀 차이가 왜냐하면 ICT 같은 경우에는 재학생도 뽑고 졸업생도 뽑고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바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한국남동발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정기 직군에 저희가 이제 한 11명을 채용을 했는데 그 중에 그 수도 아이들이 한 7명 정도 됐고 그 경쟁률이 109대 1 정도 됩니다. 거기서 저희가 한 7명 정도 되는 거는 상당히 많이 되는 거고요. 대졸은 한 131.46대 1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더 보시면 저희가 이제 설명을 이제 보는 건데요. 이런 모든 자료들이 아이들에게 3학년 아이들과 2학년 아이들에게는 진로 정보 자료집이 제공이 되었고 저희가 작년에 갔던 34개에서 한 40여 개 기관에 이런 자발리오 공시 자료, 분석 자료를 탑재해놨기 때문에 아이들이 분석할 수 있게끔 충분히 자기들이 알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자료에서 그래도 대졸보다는 고졸 경쟁률이 낮다라는 게 어머니들께서 좀 부모님들께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원래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공공기관 채용 계획은 어떻게 되냐면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를 기준으로 하면 한 50여 개 공공기관에서 고졸을 800여 명 정도 채용할 예정입니다. 우리 학교 아이들이 지금 194명 정도니까 간다면 충분히 다 갈 수 있는 인원이 되겠죠. 근데 보시면 여기 이제 채용기관 공공기관 채용 계획은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도 올려놨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고요. 모집 분야나 이런 데를 보면 사무행정이 있는데요. 이런 데는 우리 학교 애들이 시험을 못 보느냐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이나 이런 데 올라가면 저희가 지원을 해서 아이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컨설턴트나 다 붙여줬기 때문에 작년에도 저희가 사무직으로도 한 10여 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아이는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수많은 회사의 발전소 하나만 가더라도 관련된 업무 직군이 1000여 개 정도가 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회사에 가서 어떤 일을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아이가 회사별로 채용되는 공고문하고요. 직무 기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직무 수행 내용을 이것만 읽어봐도 우리 아이가 대충 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작년에 이제 캡코 이제 한국전력공사에서 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전력 절비 뭐 신증설 운영 개선 운영 자동화 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직무 기술서를 확인하는 것을 먼저 하는데 아이들이 이 부분을 안 읽어보기 때문에 좀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확인할 것을 3학년 때 많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직무 기술서는 직무에 대한 체계적으로 정리한 거고 자기의 이제 업무라든지 이제 지식, 기술, 태도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직무 수행할 내용은 오른쪽에 표시되어 있는 거는 자기의 입사 후에 수행할 직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입사 서류 작성부터 면접까지 직무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적었고요. 그다음에 말서 특별 채용, 흔히 말해서 특채하고 고졸 채용이 이제 그 공채하고 어머님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는데요. 내용은 저희 학교 3년 정도로 하시게 되면 분석해 보면 공채가 한 60% 정도 됩니다.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공채를 내겠고요. 특채는 학교장이 추천을 해야지만 지원할 수 있는 게 특채입니다. 이게 한 40.8%, 그러니까 한 6대4 정도로 가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2018에서 2020학년도 취업자 445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성적 분포별로, 이게 이제 우리가 백분위 성적을 냈거든요. 추천 순위를 내는데 백분위 성적별로 아이들이 공채랑 특채를 갔든 색깔별로 좀 구분을 해 보았더니 이제 상위권 아이들일수록 특채에 가는 비율이 높고요. 중위권 아이들일수록 공채에 가는 비율이 높고, 또 하위권 아이들이 또 특채에 간다는 비율이 높습니다. 하위권 아이들이 특채를 가는 경우에는 중견기업 학교에서 추천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흔히 말해서 공채는 채용 공고가 뜨고 학생들이 지원하고 기업 채용이 진행하는 요 단계를 거치는 거를 우리가 이제 공채입니다.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기업 채용 진행은 서류, 적성, 그 다음에 직무 면접, 종합 면접, 이런 식으로 이제 작년에 한국전력공사를 기준으로 해서 약 한 개의 회사에 아이들이 한 2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특별 채용은 뭐가 있냐면 기업별로 추천 의뢰가 들어왔을 경우에 아이들한테 추천 선발 공고를 하게 되고요. 학생들이 지원하고 교내 심사 및 학교장 추천을 통해서 기업의 채용이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장 추천이 됐다고 100% 되는 건 아니고요. 학교장 추천 후에 기업 채용 방식, 즉 앞장에 나오는 이 방식을 다시 한 번 더 아이들이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게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이제 작년, 재작년 한 3년 정도 이제 봤을 때는 삼성전자 DS, 한국수력원자력, 포스코, 현대오일뱅크 같은 경우가 2학년 대상으로 추천 학년이 되고요. 각각의 100분위 대장에 추천 인원 제한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LG화학, KTNG, 공무원, 삼성SCI, 서울주택공사, 서울교통공사, IBK, 코레일, 한국환경공단 같은 경우에도 추천 인원을 성적과 추천 인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이걸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상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상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는 특채도 지원할 수 있고, 좀 대부분 30% 아이들에게는 특채와 공채를 같이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아이들이 자기 이제 학교 수업이라든지 내신 또는 이런 쪽의 관리를 좀 더 잘 해야 된다라는 거를, 그랬을 때 나중에 이제 취업에서 좀 더 우위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내 추천 심사 영역 평가는 학교장을 이제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평가 기준은 교내 면접, 학업 성적, 직무 능력, 생활태도, 이 4개 분야에 대해서 나눠져 있으며, 학생들에게 제가 저희들이 현장실습 운영위원회에서 이 영역을 관리한 다음에 다시 공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건 2020학년도 기준이고요. 여기에 맞춰서 골고루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관련된, 학교 생활에 관련된 모든 영역이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희들은 생활 태도로 보고 있으며, 아이들에게 1학년 또는 2학년 아이들에게 생활 태도 분야에서 학교 규정이라든지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신, 어머니들이 제일 이제 가장 중요하신 부분이거든요. 100분위 성적, 즉 내신 자기 아이가 우리 아이가 뭐 몇 %인데 어디 갈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10% 단위별로 좀 끊어봤어요. 약 한 591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60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취업을 할 수 있냐 못하냐라는 거는 얼마나 자기가 열심히 노력했냐 또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이제 자기 아이가 우리 아이가 어느 성적대에 좀 포지션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아이가 어떤 성적대에 들 때 확률로 될 수 있느냐를 이야기해 주는 거라서 보시면 되는데요. 빨간색이 대기업이고 파란색이 공기업이고 하늘색이 미취업으로 좀 가는데요. 주로 이제 저희가 제가 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적 한 30% 안에 드는 애들은 한 95%의 확률로 자기가 원하는 곳에 얼마든지 취업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있는 아이들이 자기가 이제 열심히 하지 않는 경우에는 좀
자기가 선택이 좀 폭이 조금 좁기 때문에 최대한 자기의 이제 갈 수 있는 타겟팅을 잘 잡아 기업 타겟팅을 잡아서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은 미취업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아이들한테 잘못됐다 얘기하지 않는 거고 아이가 자기가 이제 선택을 하게끔 어느 정도 이제 자율권 학생의 그런 선택권을 저희가 존중하고는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에 필요한 기본적으로 준비할 내용들은 이제 뭐냐면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교내 교회 취업 준비에 대한 모든 거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 1학년 때는 주로 교내외 활동에서 제일 중요한 건 빨간색으로 그러는데요. 학교를 적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업 또는 방과 후 봉사활동, 교내대회, 동아리활동, 독서활동, 기업 견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고요. 2학년 때 교내 활동들은 뭐 자격증, 그 다음에 한국사, 그 다음에 교회 대회, 리더십 함양 프로그램, 뭐 프로젝트 수업, 세미나, 사이버 연수, 산학교통 교육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3학년 때는 이제 현장 실습이나 자율학습, 프로젝트 수업 등에 참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취업 준비 활동에서 중요한 거는 1학년 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진로 계획을 세우기가 중요합니다. 자기가 적성이라든지 흥미, 장점, 단점, 가치관, 성격, 취미 등을 이해를 해야 되며 그 다음에 2학년 때부터는 자기소개서, 기업 직무 분석, NCS 준비를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취업부에서는 1학년 아이들한테 오리엔테이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이제 4장만 딱 설명을 했어요. 제일 중요한 게 1번에 보면 수도생활 적응하기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서는 게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는 게 학교생활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 중에 하나가 안전한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는 사람을 직업 태도에서 첫 번째로 보기 때문에 이런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추구하는 이런 것들을 꼭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자기 주도적인 활동, 자기 이해와 진로 탐색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아이들에게 안내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어떤 학생이 본인이 희망하는 기업에 취업을 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한번 우리 아이가 이런 데 체크가 되는 학생이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주도적인 활동에 관심 없다. 학생이 반대했으나 부모님이 억지로 수도에 보냈다. 수도에 오면 취업이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한다. 학교 규정 규칙을 어기는 게 뭐가 문제인지도 모른다. 본인이 해결하지 못하고 엄마에게 전화하라고 한다. 이런 아이들은 힘듭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고 하니까 부모님들께서 빨리 학생과 이런 생각을 버리는 것이 그 아이의 원하는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드리고 싶네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정말 우리 아이가 제일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뽑으라고 했으면 학생이 반대했으나 부모님이 억지로 수도에 보낸 경우가 가장 힘든 경우입니다. 아이가 이런 생각이 부모님하고 혹시라도 이렇게 했었으면 지금이라도 우리 잘해보자라고 한번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두 아이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서 적극적으로 학교 수업에 또는 학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지도 부탁, 가정에서 지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취업지원부에서는 학생의 취업 역량이 필요한 어떤 교육을 하나요? 물으면 저희는 이제 뭐냐면 학생이 희망하는 기업의 취업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요. 자기 이해 교육은 진로 활동에 이제 진로 선생님께서 내꿈길을 이제 진행을 하십니다. 기업 이해 교육으로서 기업 분석과 기업 이해 교육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 있으며 취업 역량 경우로서 이제 인성 검사, NCS 검사를 약 3학년에 이제 역량 NCS 관련한 거고 기업 맞춤별 면접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중견기업이 가지는 장점이 무엇인가요? 라고 하면 저희가 일단 학생과 학교가 함께 선택한 안정한 현장 실습 및 취업을 안내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은 제일 중요한 게 산업기능요원을 받을 수 있으며 두 번째는 낮은 경쟁률, 그 다음에 다양한 직무 경험, 그 다음에 승진의 기회가 높다라는 겁니다. 이 말고도 국가에서는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등을 통해서 아이들이 중소중견기업의 진로를 선택했을 때 지원을 하는 것을 국가 정책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들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하며 학교에서 역시 이런 관련된 안내를 학생들에게 홈페이지 또는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혹시 이제 자기소개서 ACS 준비는 어떻게 하나요?라고 물어보시는 어머님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리는데요. 자기소개서는 자기가 쓰는 소개서입니다. 선생님이 써주는 거 아니거든요. 부모님이 쓰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소개서는 자기가 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떤 게 저희가 이제 지도 1, 2, 3학년 동안 아이들이 자기가 준비를 잘했다면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으로 교과 내외 활동과 외부 활동을 적극적으로 아까 이제 보여드린 참여를 했고요. 2학년 실무 국어 수업 시간에 충실히 참여했으면 한 2학년 겨울방학 때는 자기소개서에 쓸 소재도 많아지고요. 스스로 작성할 수 있는 역량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NCS는 집중력 있는 투자가 답입니다. 2학년 2학기 때부터 한 6에서 한 8개월 이상 하루에 2시간에서 4시간 꾸준히 하면서 하시면 됩니다. 문제의 유형을 사진으로 저장하듯이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가 NCS를 통과 못해요 라고 물어보시면 두 가지를 제가 답변해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 아이가 NCS를 통과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첫 번째, 이제 주로 공부를 적게 한 경우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정말 우리 아이가 NCS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전문가, 저희들도 이제 전문가 집단하고 그 기업에 계시는 NCS를 출제하는 기관에 계시는 분들하고 작년에 여러 군데서 이제 만나서 미팅을 하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할 거가 있으신지 뭐 있는데요. 지금 12시가 없는 걸로 봐서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얘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부모님들 대상으로는 오프라인 관련해서 또는 취업 설명회라든지 진로 설명회는 학부모 회장님이 이제 결정 나시면 학부모 회장님하고 미팅을 잡아서 학년별로 학교 취업 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교 회장님하고 추후에 이야기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채팅을 통해서 의견들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 발전은 학생의 성장과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발전적인 의견 많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학교 설명회 및 학부모 총회로 학사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 총회는 이미 이 알림이로 진행 상황들을 알려드렸고요. 관련된 내용은 반드시 이 알림이로 회신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학년도 1학기 학교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긴